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조정이나 하락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만의 루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론보다는 지금은 제가 했던 행동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당연히 정답은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1년 넘게 주장했던 이론이 있긴 하죠. 자, 비트 이더는 어떤 상황에서도 50% 이상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 알트코인들은 종목당 많아야 전체 시드의 3에서 5% 이내로 좀 적게 씨를 뿌리듯이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현금은 그래도 한 10% 정도 남기거나 유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항상 지키기는 어려워도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하나하나 복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요. 자, 비트코인의 경우는요. 이거 왜 사? 뭐 재미없어. 알트코인에 비하면 시시해 하실 수 있겠지만 위기 때마다 빛을 발하는 구명조끼입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은요. 저의 경우는 이제 업비트에 있는 비트코인은 BTC 마켓을 활용하고요. 업비트 외에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가만히 놔두면 좀 아쉽잖아요. 저는 업비트에도 비트코인 스테이킹 기능이 나중에 도입이 된다면 굉장히 많이 활용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자, 지금은 없기 때문에 업비트에는 BTC 마켓이라는 곳을 제가 활용을 합니다. 놀고 있는 비트코인을 저는 현금과 같이 활용을 하는데요. 자, 뭐 BTC 마켓에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랜더라는 코인이 있죠. 저는 BTC 마켓에서 들고 있었는데 원화 상장된다고 해서 뭐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비트코인도 있었고 이거를 이제 랜더라는 코인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30 계속 분할 매수로 걸어두는 겁니다. 물론 밑으로 갈수록 더 많이 사지게 걸어 넣는 거죠. 자, 평상시에는 이게 사질 리가 없습니다. 굉장한 조정이 나올 때 이제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알트코인을 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 대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는 뭐 매수나 매도나 알림도 걸어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지거나 팔려도 한참 뒤에 아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두다가 12월 뭐 10일 새벽이었죠. 이렇게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한 3, 4% 빠지는데 뭐 다른 알트코인은 뭐 20%뭐 이렇게 가까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둔 것 중에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랜더 같은 게 이제 사졌더라고요. 뭐 그리고 올라가면 땡큐고 뭐 더 내려가면 뭐 이제 더 알트코인을 싸게 살 수 있게 하니까 좋은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유사시에. 그리고 이더리움은 뭐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잊고 지낼 수 있잖아요. 비트에 스테이킹 맡겨두면요. 따박따박 이자를 줍니다. 그게 적을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이미 가격도 이더리움도 남들에 비해 적게 올랐다고 하지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킹을 맡겨두면 사실 저는 가격도 잘 안 보거든요. 거기 뒤에 들어가야만 보이니까. 그럼에도 이제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건 몇 개 들어왔나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요. 그래서 그 이자를 틈 날 때마다 팝니다. 뭐 소고기를 와 이번 좀 올랐네. 소고기 사 먹어야겠다. 또는 누구 선물을 좀 줘야겠다. 이렇게 뭐 생활 계획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자 정도는 팔면요. 뭐 그래도 이 강세장을 누리면서 기분 좋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트 이더는 조정 때 또는 유사시에 큰 도움,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현금 10%는 제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현금 자체로도 갖고 있습니다. 현금도 이게 사실 10%라고 해봤자 대세에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기분만 막 엄청난 수익을 보려고 뭐 바이더 딥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기분이 일단 평안합니다. 현금이 10% 정도 유지를 하면요. 근데 설사 이제 현금이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을 현금처럼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저는 현금을 사는 개념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현금 사놔야겠다.
비트코인을 사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시에 뭐 비트를 팔고 그 돈으로 알트를 사든 BTC 마켓을 활용하든 뭐 활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심리적인 안정,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겁니다. 또 제가 뭐 한 달 전이었나요? 삼성전자 샀다 얘기할 때 수많은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답 없는 거, AI 경쟁에서 밀린 거, 한국 망하고 있는데 왜 사느냐 하시겠지만 답이 없기 때문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근데 제가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요. 한 5만 4천 원, 12월 10일 기준으로 5만 4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산 가격에 마이너스 1%, 2%, 뭐 이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도 유사시에 현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트코인은 뭐 마이너스 20%, 30%뭐 기본으로 뭐 좀만 비트코인 재채기해도 되는데요. 삼성이 마이너스 10%, 20% 가면요. 정말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런 걸 현금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을 활용할 만큼 큰 조정은 아니었죠. 뭐 비트도 뭐 조금 사진 거고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에 평안한 안정을 주고요. 뭐 더 떨어져 봐라 뭐 이런 좀 자신감도 갖게 되고 하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요거를 강조를 드리고 유지를 했던 겁니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몰빵하는 게 아니라 5% 이내면 좋겠다. 저는 비트 이더 말고는 다 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이긴 하지만요. 평소에는 왜 비트 이더 사? 이렇게 답답한 거, 뭐 심심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조정이나 혹은 굉장한 폭락이 나올 때는요. 정말 든든한 구명조끼가 된다. 그래서 마음의 안정, 이 현금도 마찬가지고요. 비트 이더도 여러모로 쓸모가 있다.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저는 산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뭐 수익도 많이 주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만 조금 최근에 얘기를 했는데 매도도요. 사실은 답은 없거든요.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부탄이라는 국가 수력 발전으로 2020년도 코로나 관광객이 끊기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수력 발전을 통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20년도부터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매도하는 패턴을 보면요. 변곡점 때 팔더라고요. 계속 오를 때는 안 팔다가 이거 조금 떨어졌다. 뭐 한 비트코인 5%, 10% 떨어졌다. 그럼 이럴 때마다 털더라고요. 물론 이제 20년도에 정말 저가에 샀기 때문에 이 부탄이란 나라는 아무 때나 팔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워낙 쌀 때 채굴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매도에도 정답이 없고 이런 부탄의 매도 방법도 뭐 반대로 이제 매수할 때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막 떨어지다가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어, 여러 상황을 보고 방법을 보고 나만의 평안한 루틴, 내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런 방법을 매수 매도 루틴을 좀 찾아가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급하게 이번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직 강세장의 절반도 안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왜냐하면 국가나 빅테크의 포모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빅테크 포모를 뭐 여러 영상을 만들어 놨다가 지금 영상을 급하게 바꾼 건데요. 아직 불지 않았다. 그 아마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적인 포모, 러시아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하원 의원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제한한다. 국제무역의 유일한 도구다.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제재받는 국가의 이 결제 시스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나 제재 받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인 거죠. 암호화폐가 사실상 국제무역의 유일한 도구다. 기가 막힌 발언을 한 바 있고요. 중국도 자오장펑이 최근에 아부다비에 있는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도입니다.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말은요. 중국도 되고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따라할 것이다. 이제 기업들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국가들도 모두 따라할 거다. 중국도 예외가 아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공약 중에 하나인 이 전략적 준비 자산화 도입 여부를 중국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뭐 중국계 출신이니까 내부 사정을 통해 좀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 재밌는 거는요. 반미 국가들일수록 비트코인을
거듭 장려를 하고 독려하는 모습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가장 먼저 눈을 떴죠. 뭐 비트코인 해킹하면 일가견이 있다. 예전부터 했었고요. 러시아도 지금 뭐 국영 거래소를 차린다, 채굴 산업을 독려한다, 수만 가지 이제 전략과 친화적 정책을 펴고 있으며 중국도 그 정책을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 지금 중국이 컴백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비록 홍콩을 열고 있긴 한데요. 뭐 대만 들어간다면서요. 들어가든지 들어가지 않든지 간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미국의 제재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중동, 지금 다 반미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중동이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허브로 발돋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란조차도 정말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이란조차도 이거를 그냥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해서 잘 써먹어 보자. 지금 뭐 인도도 그런 분위기로 다시 가고 있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사실은요. 이 모든 게 미국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들이요, 지금 살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뭐 도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판은 미국이 다 깔아놨습니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살수록 미국만 부익부 빈익빈, 미국만 좋은 일. 이들은요, 그렇게 제가 볼 때 이 과실을 보기는 하지만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이랑 똑같습니다. 늦게 들어왔고 늦게 그 가치를 알아본 만큼 그 대가를 치러야겠죠. 참 뭐 부익부 빈익빈이 국가적으로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덜컹거릴 수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도미넌스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만큼 정확한 지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지표가 있지만 가장 주목해봐야 할 지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 이 강세장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다 보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한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덩치가 61%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좀 조정이 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55 정도까지 갔다가 57로 살짝 올라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 이게 올라갈 때가 덜컹덜컹 하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덩치가 커 보이는 거 수없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 좀 대충 그렸는데 한 44% 내외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제 도미넌스가 떨어져야 이제 이 강세장이 끝났네 안 끝났네를 논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덜컹덜컹은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덜컹거릴 때마다 지금 뒤늦은 기관들, 국가들 위로 굉장히 많이 줄 서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요. 국가들, 연기금들, 기관들, 뭐 빅테크들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비트코인이 급락 때마다요. 이런 친구들은 정말 감사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늦었거든요. 그 증거가 어떤 거냐? 크립토컨트에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마이너스를 기록하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미국 대표 이제 지표인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급락한 이후에 크게 반등했다. 떨어지는데 미국 사람들이 엄청 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바이낸스에서 개미들이 떨어집니다. 뭐 패닉셀이 발생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개미들이 던지면요, 이제 늦게 막 뛰어든 기관들이 너무 포모를 느끼면서 달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게 뭐 예산안이 처리가 끝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끝내겠다고 하면서 뭐 금투세, 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다. 무사히 통과가 되길 바라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 비과세인 마지막 강세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지금 우리가 중요한 시기, 집중해야 할 시기, 막 이렇게 흔들리거나 뭐 퍼드를 느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번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결론은 나만의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사기라든지 불나방 투자 이런 것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강세장이 끝나려면 시간이 꽤 남았는데요. 그러나 16년, 17년도 강세장에서도 비트코인만 마이너스 30% 넘는 조정이 6번 정도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최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무브라는 코인이 상장되니까 막 불나방 투자처럼 또 달려들더라고요. 이건 이제 코인원에서
먼저 상장을 했다가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뭐 99만 원까지 올라갔었나요? 1,000원짜리가. 뭐 이런 피해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혹은 사기꾼들이 이런 솔깃한 제안,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댓글도 굉장히 많이 이제 외국 사기꾼들이 다는데요. 그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 나만의 꾸준한 루틴을 통해서 이 강세장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